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4% 상승 가져가면서 2,422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보합권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0.14% 하락 가져가면서 769포인트 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개인이 담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은 1,06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왔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886억 원, 외국인은 354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담아내는 하루였는데요. 2,705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은 318억 원, 외국인은 2,348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이제 담당을 해주시는 전문가님은 난세영웅 전문가님입니다. 매주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화요일 장인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3일 연속 좀 상승함으로써 뭔가 좀 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뭔가 좀 호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부를 켜내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님과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또 시장을 좀 예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앞에다가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이제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 내에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도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또 일단 시장 대응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시장 상황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들어보시면서 내일장부터 또 톡방에서 같이 함께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 진행해드리는 코너도 오늘 일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이러한 고민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난세용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네, 세일즈 외교 이제 기대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윤 정부의 K 원전 뭐 여러 가지 이제 K 원전에 대한 수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을 비롯해서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좀 상승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나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가면서 체코라든가 폴란드, 네덜란드 이쪽 나라들하고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BHI 같은 경우는 21%, 뭐 HRS는 10% 정도, 그다음에 한전기술, 우진, 보성 파워텍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원전 테마는 뭐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뭐 다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복귀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계속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오늘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대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전 일단은 윤 정부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 이제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역시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이러한 이야기 같이 좀 함께 나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제 앞에다가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공도 정말 깊으시고 이제 경력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장 상황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이렇게 같이 좀 소통하시고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에 대한 신호 오로지 톡방에서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가, 이제 베팅이라든지 종가 베팅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도 또 종목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함께 내일장부터 바로 흐름을 좀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한번 또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시광 필살기 코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반등이 나와줬지만 또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도 팔고 나갔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황부터 한번 들어보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캔들이 5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 네.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을 우리가 돌파했다, 뭐 10일선을 돌파했다, 뭐 20일선을 돌파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일 이평은 뭐냐면 오늘부터 포함해서 과거 4일치,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 평균하고 전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일 이평이 만약에 돌아섰다는 거는 5일 전의 주가보다, 그러니까 5일 전의 종가죠. 5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더 높아야지만 평균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다음에 11일평도 마찬가지죠.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으면 11일평도 돌아서는 거고 21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11일선도 이제 오늘 돌파를 했지만 아직 11일선 돌파를 했지만 아직 11일평이 돌아선 건 아니죠. 10일 전에 2평 거의 뭐 2,500선에 있는 거고요. 네네. 21선은 거의 뭐 2,600, 700까지 가야지만 돌아서는데 먼저 일단은 11선을 돌파하려면은 2,500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바닥에서 지금 2,300에서 2,422까지 거의 120포인트가 일단 3일 만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장이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이기 위해서는 2,500선을 빨리 달성을 해야지만 네. 아마 뭔가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2,500이 가기 전까지는 뭐 RSI도 오늘
이제 어제 오늘에서 계속 바닥을 일단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번 미국 시장만 좀 바람만 타주면은 아마 2,500선도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지만 계속 770선에서 걸리고 있거든요. 775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아직 5일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5일선이 아직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에 내일 정도는 아마 돌아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5일 전에 종가가 746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내일은 뭐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5일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은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일단은 내일 정도 되면은 좀 5일선이 돌아서면서 아마 또 상승을 또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 워낙 뭐 지금 장세 자체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또 반대 매매 그다음에 공매도 뭐 여기까지 계속 겹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아마 또 종목을 고른 다음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워낙 지금 이번에 급락장이 되다 보니까는 거의 뭐 보유 종목들이 전부 다 아마 파란불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수익 나는 종목 거의 없었을 거고 있다 맞아요. 하더라도 뭐 극히 일부였을 거고요.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저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탈피하면서 손실을 좀 줄이는 이런 어떤 그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보다는 많았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연기금에서 이제 코스닥 순매수를 보였지만 나머지 뭐 투신이나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도를 견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생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선물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옵션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풋의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하방으로 좀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데 아마 2,500선까지 만약에 올린다 하면 또 외국인들이 또 강력하게 또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2,500선 이제 고지를 놓고서 아마 치열한 어떤 그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시향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또 지난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한 주 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밀려났었는데 어떤 종목들 이제 사고 이제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코스피부터 볼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6월 20일 지난주 월요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매수했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이슈가 있었죠.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이제 개발한다라 가지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셀트리온이 좀 반등을 했다가 이제 오늘은 무너졌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임상 3상을 중단한다라 오늘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또 장중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참 셀트리온이 삼형제는 항상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아마 기본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뭔가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기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다른 뭐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러한 셀트리온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삼성전기, 크래프톤, 카카오. 카카오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날은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뭐 매도한 주만 KB금융 보면 이제 금융주들은 막 돌아가면서 매도를 해요.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K금융 이거 뭐냐면은 같은 은행주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행주 포션이 있어야 되니까 네. 좀 고평가된 거를 좀 팔고 저평을 사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계속 어떤 거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고 파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0일 날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에서 뭐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이제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좀 잠깐 이렇게 올랐을 때 이때 또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뭐
지수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매도를 할 텐데 역시 이제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LG전자, SK이노베이션 보면 이제 지금 뭐 우리 정제 관련주들나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혀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좀 불안정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이쪽에 대한 좀 매기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날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매도를 했고요. 네. 23일 날 보시면 이제 네이버, LG전자에서 전날 매도한 종목들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HMM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또 보면 이제 HMM이가 이제 조선 관련주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진다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제 조선주들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원래 이제 기자재들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만약에 이런 어떤 HMM이라가 조선 관련주들이 이제 큰 형님들이 오르고 나서는 뭐 오늘 이제 성강밴드라든가 이런 태강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자재들이 이제 나중에 시세는 더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면 뭐 여러 가지 태강도 있고 성강매도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어떤 밸브 관련주들 뭐 피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조선주들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면서 시세가 더 크게 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낙폭 가대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찾으면은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4일 날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을 또 매수를 했고요. 카카오, 한국전력,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아마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네. SK이노베이션도 매도를 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그룹도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회장이 뭐 사면이면 한이 네 가지 좀 시끄러운 것 맞아요. 같은데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뭐 민영 기업이다 뭐 국가 기업을 상했는데 어차피 저는 민영화 됐다 하더라도 저 때는 주인은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전기를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전자, 네이버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바뀐 이렇게 서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투신 외국인 그다음에 영유인까지 많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6월 16일에 15만 원했던 주가가 이제 17만 원까지 이제 올랐어. 그래서 거의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빠진 모습. 차트도 뭐 셀트리온도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내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이제 그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샀지만 이제 연기금을 계속 팔았죠. 그래서 카카오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6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제 계속 7만 원대를 향해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카카오도 아마 7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뭐 11만 원에서 6만 5천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4만 5천 원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뭐 빠진 거의 절반 정도면 적어도 8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 뭐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삼성전기는 바닥에서 아직 탈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RSI가 이제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벗어난다면 삼성전기도 또 아마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기도 과거에 보면 뭐 오를 때 보면 2배 이상 단기간에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은 삼성전기도 의외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알테오전을 매수했고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우마 무스메라는 그런 맞아요. 저기 게임이 네네. 계속 구글 랭킹 뭐 1위 해가지고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오르는 거를 아마 그 오르는 날만 팔았던 것 같아요. 기간을 팔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전은 이제 그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특허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아밀리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특허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알트 L 라인이거든요. 이거는 또 보면은 그런 특허 외에도 이제 플라스틱 활용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 네네. 프리필드 뭐 시린지라고 그런 주사에 대한 어떤 거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 제형 특허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알테오전에 대한 어떤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자가 20일 날 몰렸고요.
그다음에 21일 날은 이제 동진 세미캠, 알테오젠, 시젠, 알테오젠도 역시 지금 이제 이날도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은 또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때 후성도 말씀드렸고 맞아요.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투신이 특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 시젠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동안 이렇게도 올랐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NF, 뭐 첨보, 2차 전지주들을 이제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은 원준, LNF, KG ETS, 한일 사료. 그래서 KG ETS는 뭐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뭐 인수 참여한다라고 하지 아마 KG 그룹으로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오히려 뭐 분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하나마이크론 해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고요. 23일 날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그런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매수를 했고 알테오젠, 심텍도 보면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런 어떤 그 단기 트레이드,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고 이런 전략이 아마 심텍은 아마 우리 그 뭡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는 아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LNF, 위니아 에이드,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리아, 원준, 한일사료. 어제 사실 에코프로에 비하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좀 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니아 에이드 오늘은 좀 많이 올랐던 오늘 게임즈도 좀 오른 종목이 있는데 좀 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LNF, JIP엔터, 첨보 이런 종목도 2차 전지들을 매수를 했고 이제 파란 종목은 뭐 신규 상장주 뭐 레이저벨, 브루노이, PNT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알테오전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를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산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전은 특히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던 그런 지난주였던 것 같고요. 주식도 뭐 주가도 거의 46,000원에서 65,000원까지 거의 뭐 한 40%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뭐 연기금 투신 뭐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많이 샀죠.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67,900원까지 일단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지난주에 보면 이제 워낙 주식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목표가를 놓은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S-오일인데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좀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정제 마진에서 어떤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라 가지고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성적은 오히려 마이너스 9% 거의 뭐 후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쉬운 지난주에 어떤 추천 종목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네. 아마 키움증권에서 이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당연히 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졌겠죠. 그래서 2분기가 올해 그 영업이익이 창사의 어떤 최대치를 다시 갱신 예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2분기 예상 매출액은 10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조 5천억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2.6% 증가한 1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아마 시장 기대치가 이제 8,250억인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어떤 예상치가 수치로 확인이 되면은 그때 한번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확정돼서 아마 S-오일도 한번 2차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부분은 1조 2,500원 전분기 대비 1.8% 증가의 전망이다. 이런 어떤 그 재고 평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설비 폐쇄 등 어떤 그 석유 제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을 지속했기 때문에 정유 부분에서 우리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화학 부분은 일단은 흑자 전환이 일단 예상이 된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활유 부분도 약 한 1.7% 일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뭐 사고가 이제 또 많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거는 뭐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그 큰 공장들 특히 화학 공장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크게 들기 때문에 뭐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 대비해서는 크게 어떤 실적에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에도 일단 견고한 실적 지속이 전망인데 워낙 상반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가를 올렸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별로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그러니까 레포트 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실적은 이제 가고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요. 투신하고 연기금 오히려 팔았기 때문에 이래서 수익률이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네. 보더라도 역시 12만 3천 원 고점 찍고서 거의 지금 10만 원대를 이제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수 FCC라는 종목에서 7.3% 수익을 냈고요. 오늘도 또 코리아 FT 그 어제 종가 베팅한 종목이 오늘 네네. 4% 이상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난세 영웅의 투자 일지는 여기 투자 노트는 일단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노트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비롯해서 S-오일 관련한 리포트도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셨는데 한번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앞에다가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 전략 잡아보는 시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장부터 또 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들어가시고 또 같이 함께 수익을 올리시면서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또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한번 이동해서 이제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토대로 저희가 실시간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 마련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KG ETS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5,2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KG ETS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6.38%대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25,550원 선에 문을 닫고 나왔고요.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1,950원에서 오늘 일단은 하락을 좀 가져가면서 등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24,000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일단 오늘 6%대 하락을 기록을 해주면서 2만 원 선 초반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최근 분위기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4,000원대, 15,000원대에서 쭉쭉 잘 올라와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단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최근에 그래도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장중에 23,750원 선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6%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KG ETS 오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KG 그룹이 결국에는 쌍용차 이제 인수와 관련해서 일단은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KG ETS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이제 모자란 상태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어떤 차트 그런 향후에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 내일도 만약에 이제 상승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무너지면은 이제 아래까지 열려 있는 거 여기에 선행스팬 2까지 자리가 18,000원까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일단 1차적인 거는 요 선 약 한 18,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게 무너지면 이제 18,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상승을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시초가가 얼마냐면 2만 원이었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주가가 못 오르고 2만 원을 만약에 하회한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일단은 매도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KG ETS 내일 개장을 한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2만 원대를 좀 하회할 경우에는 지금 좀 나오는 것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잘 참고 부탁드리면서 내일장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5,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일단 역시나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0.29% 상승을 나타냈고요. 34,85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어서 오늘 하루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35,200원대에서 34,100원 선까지 잠시 갔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빨간불 켜냈고요. 34,000원대에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어땠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4,000원이었던 주가가 쭉쭉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32,000원을 찍은 적도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 일단 소폭의 상승을만을 가져가면서 34,000원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45,000원대 진입을 하셨는데 일단은 5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 9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모가가 한 34,000원대인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 45,000원까지 이제 이분이 산 가격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2,000원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또 이 종목이 또 최근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랐던 거는 이제 요소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요소수가 어느 정도 테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져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뭐 바닥은 일단은 거의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은 찍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만 남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아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부터 무려 98,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뭐 와, 3배까지 갔다가 그러네요. 지금 거의 32,000원이니까 이제 3분의 1 된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보통 하락폭의 이제 절반까지는 오르지만 이 종목 중간에 보면 올랐다 빠졌다 하는 이런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45,000원에서 3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13,000원에서 절반이면 한 6,500원. 적어도 한 4만 원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그때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어떤 흐름이 좋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인데 아마 이 종목도 워낙 뭐 작년에 계속 크게 아마 시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4만 원까지는 분명히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산 가격이 45,000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35,000원에서 뭐 매도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는 보면 이제 감망을 하는데 감망하는 것 이제 제일 나쁜 투자 전략은 막 하락 할 때 급락할 때 매도하시는 분이 제일 이제 그 초보로 보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그냥 감망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막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1번이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 매수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마 4만 원까지 이분이 만약에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32,000원대, 뭐 35,000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뭔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만약에 4만 원 정도 밑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한번 게임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네. 뭐 단타라도 조금 손질을 줄이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어떤 거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임이 된 것 같고요. 적어도 뭐 4만 원대 아니면 3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가 좀 빠질 때 좀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일단은 38,000원,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을 가져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나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서는 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17,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가온미디어도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28%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8,7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전부터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8,500원대에서 8,400원 선까지 잠시 갔다가요. 이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오늘 가장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700원 일단 찍고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땠는지 또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도 앞선 종목과 비슷했습니다. 일단 11,750원대, 11,000원대에서 쭉쭉 좀 밀려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우하향하면서 오늘 7,720원 선까지도 갔었습니다. 오늘은 1%대 상승을 가져가면서 8,000원 선 위에 마무리가 됐는데 8,700원에 일단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이 종목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절반가량 좀 들어가신 가격에 비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비중도 20% 담고 계셔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가온미디어 어떻게 좀 보세요? 이 회사는 이렇게 회사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이제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고 네. 통신 관련주면서도 메타버스도 관련된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 실적 자체도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284억, 과거 대비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1분기에 이제 85억 정도면 뭐 4분기로 따지면 300억 이상 되니까 실적은 뭐 아마 작년이랑 비슷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부채 비율도 뭐 125%고 유보율도 뭐 2,300%. 회사 내용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PBR도 거의 뭐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1.0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전 종목이 전부 이런 상태거든요. 네.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낸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가지고 RSI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떤 그 개별 종목이 어떤 그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게 빠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어떤 종목들은 금방 또 회복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가치대로 이제 따라가는데 시간의 문제겠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근데 이제 성질이 좀 우리 급하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테마주로 막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그쪽이 또 편승을 하는데 테마주들이 여기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뭐 테마주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뭐 30 종목이 과연 내일도 과연 몇 종목이 오를까? 제가 볼 때는 뭐 30 종목 봤을 때 어떤 날은 뭐 5종목도 모르는 날, 못 오르는 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장이 좋으면 또 뭐 반 이상도 오르겠지만 오히려 오르는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압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분은 이제 이 종목을 샀잖아요. 17,000종목에 샀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하라면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기다림이 지루하겠죠. 17,500원이면 지금 거의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2배 오르려면 거의 상한가가 3번 정도를 쳐야지만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비중이 20%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타기 하면 굉장히 그 뭡니까 단가는 낮아지지만 항상 계좌에서 빨간불은 보기 힘들고 파란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 그 계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모자 할 때 뭐 여러 증권사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런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단타 수익이 날 수 있거든. 그때 이제 팔고서 또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좋고 기존의 네네. 계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박스권 단타를 하면서 이런 계속 이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계좌를 증권 계좌는 보통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는 쓰셔가지고 자기가 물려있는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좀 오르면 팔고 그래서 이거를 몇 번만 하시더라도 금방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 돼. 지금 이 종목을 무턱대고 뭐 매수가 17,500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치고 물론 언젠가는 가겠지만 네네. 그만큼 기회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계좌에서 하셔가지고 싸게 사서 오를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박스권 단타라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까지 살펴봐 주시면서 일단은 시장 또 어떻게 좀 매수를 하고 하는지 그런 팁들 또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또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 이쪽 QR 코드를 읽고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비밀번호 톡방에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희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서희건설 1,940원 평균 단가고요. 비중은 3% 담고 계시네요.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오늘 일단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시죠. 네, 서희건설 오늘 3%대 상승을 가져갔네요. 3.75% 올랐고요. 1,52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하루 흐름 보겠습니다. 네, 1,450원대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1,53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3%대 일단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520원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역시나 최근에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600원대, 1,7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6월 달 이제 6월 한 8일, 6월 10일 그경부터 이제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쭉쭉 밀리다가 1,325원 선까지 갔었고요. 최근 들어서 며칠 양봉을 좀 나타냈었네요. 오늘도 일단은 빨간불을 켜냈고요. 1,500원 선 위로 올라와 주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이 다행히도 많지는 않으십니다. 서희건설 이 종목도 어떻게 평균을 단가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가지고 이제 건설주들이 좀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좋아지려면 이제 건설업 쪽에 이쪽에 이제 어떤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서희건설은 죄송하지만 내의 경제 팁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서희건설을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사와 좀 관련이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칩셋 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2,503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2.32%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5,450원에 문을 닫고 나왔고요. 이어서 역시나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15,100원대에서 15,500원 선까지 잠시 갔었다가 이 정도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결국에는 2%대 상승 가져가면서 15,45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최근에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19,000원대 후반, 2만 원 선 초반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 6월 달 이제 중반으로 더워들면서 쭉쭉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13,000원 선까지 내려와 줬었고요. 오늘 2%대 상승 가져가면서 15,000원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이 종목도 22,0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이제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NXP를 인수한다는 그 M&A 재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이제 NXP의 고객사라 해가지고 부각이 돼서 작년 연말에 거의 뭐 15,000원에서 27,000원 2배가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삼성전자 또 M&A 소식이 안 들려지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어떤 그런 M&A 어떤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분이 사는 매수가 22,000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워낙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바닥에서 뭐 다른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아직 이 종목이 5일선이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일 만약에 지금 16,000원을 돌파해야지만 5일선이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만약에 16,000원을 돌파해서 5일선이 돌아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18,000원, 19,000원까지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산 가격 22,500원까지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칩센 미디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시장에 좀 대응을 하기 어렵다,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께 또 같이 상담 받으시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실 예정이지만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드리는 코너 2부에서도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최근에 아마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내 이제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고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살펴보셨지만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로 저희 7% 넘게 또 상승을 가져갔고요.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률 올려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라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다시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